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밑줄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키워드를 뽑아내봐요. 왕이 말하였다. 장영실은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명하고 뛰어나 자경루를 만들었다. 이것은 만대에 이어 전할 만한 가물로 어쩌고 저쩌고. 또 황희가 나왔네요. 장영실, 황희. 그렇게 되면은 세종 때 활동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 읽어봐요. 1번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세종 때 해당하는 거죠. 세종 때 활자가 뭐 많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시험에는 갑인자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교범인 무해도보 통지가 간행되었다. 영정조 시대 정조 때 만들어진 거죠. 뭐 이덕무하고 박제가. 한편 이덕무 박제가는 서울 출신이죠. 서울의 신분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정조 때 정유절목이 반포가 돼 가지고 서울의 지위가 올라갔다. 아울러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해도보 통지하게 되면 무술서죠. 장영영하고도 연관해서 암기해 두시면 암기하기가 편합니다. 3번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조선 오군영의 시작이죠. 조선 선조 때 시작이 됐고 오군영도 한번 정리해봐요. 오군영 하게 되면 군, 총, 수, 금위원까지 되는데 훈련도감은 선조 때, 이거는 광해군 이후에 인조 때, 그리고 금위원 하면은 숙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에 이제 어영청, 이거는 수도방위가 되죠. 총윤청은 북한산성, 수호청은 남한산성인데요. 수도방위이기 때문에 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인조 이후에 효종 때 가게 되면 서인의 북벌론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게 어영청이 되겠습니다. 4번 전통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이거는 광해군 때 만들어져서 뭐 일본이나 중국에까지 전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번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세종 때 정초죠. 역시나 우리 시험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이라고 했잖아요. 좋아하는 이유는 농사직설이 최초의 우리 농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선지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봐요.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정도전, 남원, 심효생 등의 여러 왕자를 해치려 꾀하다가 성관이 보다가 차명을 당했다. 얘 정왕군이 누구예요? 이방원이죠? 이후에 이제 태종이 되게 되는데 지시문을 읽어보면 뭐 1차 왕자의 난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태조 때 시작을 해서 1차 왕자의 난을 겪고 정종이 되고 다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2차를 거쳐서 정종이 양위를 해서 태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언제 해당하는가? 조선건국이 1399이고 아래 연표를 봐요. 조선건국이 1399이고 세종이 즉위하기 전에 태종 때니까 나에 해당하는 거죠. 뭐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개유정난 그러면 뭐 세조와 관련된 거고 경국대전 발표 성종과 관련된 겁니다. 기묘사화 우리 사화 하면은 이제 4대 사화가 나오죠. 무갑기을 연년중명 해가지고 기묘사화 하게 되면 조광조가 등장하게 되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대화의 왕이 제위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신서거정 등이 동국 통감을 완성했다라고 했습니다. 각 왕하고 그때 주요 저서들을 연결을 조선부터는 좀 해주셔야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삼국 이하 여러 역사서에서 뽑아내고 중국 역사에서 가려내어 편년체로 기록하였습니다. 왕은 누가 돼요? 성종이 되죠. 왕과 그 업적을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지를 읽어봐요.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주조되었다. 반복되는 선지죠. 조선 태종 때라고 했어요. 뭐 잘 나오는 비교해서 잘 나오는 선지로는 갑인자 하게 되면 세종 때입니다. 2번 전통 한의학을 정의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광해군 때 허준에 의해서 완성이 되죠. 3번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괴범이 간행되었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선지입니다. 성종 때 해당하죠. 4번 세계의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 지도가 제작되었다. 태종 때죠. 동양 최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기존 지도에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를 붙인 거예요. 5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4편이 편찬되었다. 세종 때 일이죠. 칠정산 하게 되면 이순지라는 인물이 쓰게 되는데 이제 4편과 외편이 있어요. 4편은 이제 원나라, 명나라를 참고하고 외편은 아라비아 회회력이라고 하죠. 뭐 회회합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라비아를 회회라고 부릅니다. 아라비아 달력을 참고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땡땡땡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올려주세요. 세조 때 축조하였으며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이 탑 근처에 살던 박지원, 이덕모 등이 교류하여 백탑파라고 부르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은 몰라도 되죠? 이게 뭐예요? 고려 말에 이제 경천사지가 완성되게 되고 이게 조선에 와가지고 뭐 모양이 거의 같죠. 세조 때 원각사지 10충석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 원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억불 숭유가 조선의 기본 정책이었지만 뭐 궁궐에서는 세종 때도 그러고 뭐 내불당을 만든다든지 세조 때도 좀 불교가 근근히 나옵니다. 뭐 체계적으로 외울 내용은 없지만 이런 정도로만 출제가 됩니다. 이건 뭐 쉬운 문제죠. 원각사에 해당하고 이건 뭐예요? 익산 미륵사지죠. 2009년에 여기서 뭐 금제사리 봉영기가 나왔다. 사택 적덕의 딸이 미륵사를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 뭐 그런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3번 이제 다보탑이죠. 통일신라 때 해당하는 거고 4번 그럼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죠. 소정방이 뭐 백제를 제했다 해가지고 뭐 평제탑이라고도 그런 내용들은 이제 탑에다 새겨놔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발해 영광탑이죠. 발해는 뭐 나올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땡땡이가 붙인 광능을 가다. 광능은 세조의 능인데요. 광능을 모른다고 치더라도 뭐 읽어보고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명회가 나왔네요. 뭐 필수적인 이름이죠. 한명회, 관람. 영화 관상에서 이제 그 얼굴이 좀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좀 틀어진 사람 한명회죠. 함께 변란을 일으킨 뒤 이게 뭐예요? 개유정난이죠. 태정태세 문단세 할 때 문단세 문종 이후에 단종을 제거를 하고 세조가 등극을 하죠. 6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6조 직계제 하게 되면 세조하고 태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군제를 개편하는 등 왕권 강화에 노력하였다. 진법 같은 거. 진법 체계가 세조 때 또 만들어지죠. 그런 자신의 무덤과 석실을 석관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뭐 이런 내용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이 못 되죠. 세조 때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사군 육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세종 때죠. 세종 때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고려 때 공민왕이 이 정도 뭐 목도리를 둘렀다. 이게 공민왕 때고 여기가 이제 사군 육진에서 세종 때 오늘날의 국경선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는 뭐 최현덕 장군이고 육진은 김종서죠. 뭐 사군 육진을 구별하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때가 세종 때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정도가 나옵니다. 자, 2번을 읽어보죠. 대전회 통을 편찬하여 통치체계를 정비하였다. 흥선에 대한 설명이죠. 헷갈릴 수 있는 선지가 이제 대전 회통이 있고 그 위에 대전 통편이 있죠. 그 위에는 속대전이 있죠. 이게 이제 영조 때고 이건 이제 정조 때입니다. 그리고 이건 흥선 때. 근데 뭐 외우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게 통이 먼저 나오는 게 정조 때예요. 그리고 흥선이 뒤에 나온다. 대전 통편은 뭐예요? 기존에 이제 경국대전에서 플러스 속대전이 기존의 법전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모아갖고 한 건데 여기에 속대전을 붙인 게 대전 통편입니다. 한편 이제 대전 회통하면은 조선의 마지막 법전, 법이 이제 다 모아져 있는 그런 법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법전으로 평가되는 게 대전 회통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뭐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속대전 하게 되면 영조, 대전 통편 하게 되면 정조, 그리고 대전 회통, 통이 뒤에 나오면 흥선입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선지를 읽어봐요. 기후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 무역을 재개하였다. 광해 때 일본과의 회복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또 통신사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811년까지 반복적으로 일본으로 보내졌다. 가서 누구를 만난다고 했어요? 쇼군을 보고 온다. 쇼군이라는 단어를 보고 통신사라는 걸 알아두자. 4번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균역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이건 뭐예요? 영조 때 해당하는 거죠. 5번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였다. 5번이 정답이죠. 직전법 하게 되면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녹봉제로 시작이 되게 되고 이건 조선 전에 과전법을 하고 넘어왔다고 했어요. 과전법은 전직과 현직에게
모두 주고 일부가 이제 영업전이 있는데 영업전만 이제 세습이 가능합니다. 이제 토지가 모자라 버리니까 직전법에 가서는 현직만 주고, 관연법에서 원래 이제 죽으면 반납하는 거예요. 계속 현직에서 물러나도 계속 수조권을 누리다가 죽으면 반납하는 건데, 이때 가서 이제 토지가 모자라니까 현직한테만 지급을 하게 되고 수신전과 휴량전을 다 폐지했습니다. 수신전은 관리가 사망하였을 때 유가족인 처에게 준 게 수신전, 유가족인 자녀에게 준 게 휴량전인데 영업전의 일종이었어요. 한번 받으면 뭐 세습이 가능했기 때문에 계속 토지가 모자라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했다. 이 직전법 누가 했는가? 세조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